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20장. 나에게는 성공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제가 맡은 3가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이 말을 한 엔지니어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실패였다. 실패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저는 그 믿음을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바꿀 겁니다. 그는 실패만을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상상한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다. 그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꿨다. 믿음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 어느새 그의 마음은 성공의 아이디어로 가득 찼다. 뉴욕에서의 강연을 들었다며 메리라는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간단한 질문으로 맞받아 쳤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봉틀입니다. 나는 재봉틀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재봉틀이 놓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손으로 재봉틀을 만졌다.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재봉틀을 사용했다. 그녀는 만물의 근원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신혼여행을 떠나느라 짐을 정리하는 중인데 재봉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메리는 그 재봉틀을 받았다.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메리는 잠재의식의 효과를 경험했다. 이제 메리는 벽에 걸 그림이 필요해 같은 방식으로 확언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메리는 골똘히 생각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려면 먼저 가정한 일의 본질과 성격을 현재 의식에 구축한 후 느낌으로 승화해야 한다. 메리는 자신이 훌륭한 무용수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자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 소망은 무지로부터 나온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이해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메리는 자신이 훌륭한 무용수인 걸 깨달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갔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끌어당기기 위해
정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잠재 의식은 돈, 친구, 교사, 인맥 등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겼다. 그 결과 지금 메리는 댄스 아카데미에 고용되어 강사들을 가르치고 있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느낌을 결정짓지 않는다. 사실은 정반대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느낌이 경험이나 상황, 주변 환경을 결정짓는다. 평화, 조화, 완전 무결함, 안정감, 행복은 내면의 깊은 자아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자질을 키운다는 것은 잠재의식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아이디어는 원이나 회로의 형태로 순환한다.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흘려보내면 그 아이디어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다른 아이디어와 섞이고 압축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아이디어는 더욱더 커져서 다시 세계의 회로로 흘러나간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인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족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다. 일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나 자신과 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잠재의식을 통해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얻고 우주의 영적 지성을 사용할 수 있다. 진짜라고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주관적으로 변하고 잠재의식은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 맞서 잠시 놓친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아라. 이제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재정적으로 괜찮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평소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고 열정이 넘쳐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수백 통의 편지를 받는다. 위의 내용은 편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편지를 쓴 사람 대부분은 인생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니 외부 상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잠깐의 시련도 자신의 운명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삶을 타인이나 상황, 사건 또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게 내버려 두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대신 기껏해야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삶이다. 한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위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집을 잃었고 아내가 떠났으며 주식으로 상당한 돈을 잃었다.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제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임원은 기복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삶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란 불은 계속 앞으로 가라는 의미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아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다. 반면 빨간 불은 멈추라는 뜻이다. 이렇게 도로 규칙을 준수하다 보면 영적 질서라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듯 생각, 이미지, 감정을 비롯해 삶에 대한 반응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라. 나는 그에게 다음의 영적 공식을 따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침 출근길에 오르기 전과 점심 식사를 한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는 확언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신을 갖고 확언하는 습관을 들였다. 확언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마음을 조화롭고 건강하며 평온하고 침착하게 재정비했다. 이제 그는 재정적인 기복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안정되고 균형 잡히며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는 확언. 나는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두뇌는 현명하고 나의 마음에는 지혜와 지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디어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완전히 통제합니다. 나의 말에는 생명, 사랑, 그리고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말은 언제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언제나 안정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마음은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이제는 기분이나 건강, 재정 상태가 변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평화로운 상태에 놓입니다.